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무기를 한국이 거의 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꽤 높다. 특히 이제 통신 네트워크도 하고 있죠. K링크. 이건 미국과 연동하면서도 미군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급속하게 우리가 해군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잠수함, 전함,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또 이것과 연관이 된 해군 쪽에서 쓰는 레이더, 또 해군 쪽에서 쓰는 음향 탐지, 음향 레이더죠. 레이더 같은 건데 음향으로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소나. 이런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거의 세계 최첨단급의 어뢰. 저희 어뢰가 항적 추적 어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홍상어라 그래서 로켓으로 쏴갖고 날아간 다음에 물속으로 입수하는 어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말하자면 하이텍 어뢰들이거든요. 항적 추적 어뢰라는 건 이제 배 스크류가 만들어내는, 배가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혹은 잠수함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거품이라 그럴까? 물결. 그거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IWS, 이건 이제 순식간에 막 1분에 몇천 발 쏴가지고 빠르륵 쏴서 탄막을 형성해서 날아 들어오는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방어하는 거죠. 그것도 자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헬기, 이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MQ-8C인가 왜 헬기인데, 그게 MQ-8C가 그게 노스럽 그루만이 했나? 네, 그럴 거예요. 네. 저기 배에서 뜨고 내리는 무인 헬기죠. 채공 시간 길고 좀 작은데 해상 감시에서는 최고죠. 그리고 높이 떠요. 보통 헬기가 뭐 4천, 5천 뜨는데 얘가 한 7, 8천 뜨는 것 같은데 6, 7천 뜨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이 뜨면 이제 몇백 킬로 밖을 내다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해선,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하기도 하고 기뢰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구조선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까 웬만한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제대로 가성비 좋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병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륙정, 기동 헬기, 상륙 헬기, 헬기 운영 드론, 상륙정 거치 다연장 지금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연안방어 정찰 드론 이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육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전략무기가 또 따로 있죠.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저기 육군은 아니고 따로 되는 건데 중고도 고고도 정찰 공격 드론. 제가 이거 마킹을 노란 글자로 해야 되는데 흰색 글자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군 쪽이 저희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조기 경보기를 꽤 괜찮은 거 만드는 데가 이제 스웨덴의 사브사인데 사브 같은 데가 이게 보니까 한국 애들이 실력도 있고 또 마케팅 파워도 있고 또 기본 자기 자체 수요도 있고 이러니까 사브가 갖고 있는 자기 조기 경보기 노하우를 한국에 제공을 해서 기술 이전해 가지고 우리랑 공동 개발해서 공동 판매하자 라고 제안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게 사브로 갈지 아니면 보잉 E7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즉 도입 결정 곧 나거든요. 아마 보잉으로 갈 것 같다고들 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급하니까 일단 급해서 써야 되니까 비싸고 좀 바가지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러나 뭐 보잉을 가든 말든 사브 정도 되는 세계 최첨단 회사가 이 정도까지 제안을 할 정도로 우리가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T-50 하나를 가지고 변주를 해서 고등훈련기, 복자형 경공격기 FA-50, 단자형 경공격기 F-50까지 한 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KF-21이 나오면서 그걸 파생시켜서 전자전기 가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면은 로얄 윙맨, 무인편대기, 그걸 영어로 이제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에서 CCA라 그러는데, 그것까지 갈 거고, 또 가오리도 갈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무인 편대기를 한 비행기당, 그러니까 유인 한 비행기당 2대 정도를 채웁니다. 그래서, B-21 전략 폭격기가 2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채워서 400대, 공군의 그 수장이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35의 최첨단 개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마 우리한테는 미국이 제공을 안 할 텐데 해외에는 자기들은 그걸 최첨단 개량을 지금 한 300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F-35를. 그 300대에 2대씩 해서 600대. 그러니까 B-21 쪽에서 200대, F-35 쪽에서 600대에서 이 CCA를 그러니까 로얄 윙맨을 무인 편대기 아주 고성능 무인 편대기를 한 1000대 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엔진 개발이 꽤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항공 엔진 개발은 우리가 못난 척 하면서 좀 안 하는 척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런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예, 일단 무인 헬기용, 아까 말씀드린 배에서 쓰는 무인 헬기, 전함에서 쓰는, 그 다음에, 무인 프랍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중고도, 고고도 정찰기, 예, 그 뒤에 저거 돌아가죠. 저기 프로펠러, 예. 그 무인 프랍용, 또 무인 제트용, 이게 이제 로얄 윙맨, CCA에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차례로 해가면서 한 10여 년 후에는 지금 KF-21에 사용되는 F-414 400급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치를 뽑아보면 그 F-414 400 엔진이 오래된 엔진이긴 한데 최적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리터, 최적 1리터, 1000제곱센티미터 대비해서 나오는 추력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추력 대비 최적이죠. 추력 대비 최적. 어떤 추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파운드 추력을 내기 위해서 최적이 몇 cc가 필요하냐 계산해 보면 굉장히 낮은 비행기입니다. 그 추력 대비 최적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F-414급으로 버틸 수 있는 비행기라면 내부 공간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추력이 약하죠. 약한 비행기죠, 추력이. 예, 그러니까 중형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F-110 132 엔진, 그러니까 그게 F-15하고 F-16에 사용되는 엔진, 또 F-135, 지금 F-35에 사용되는 엔진, 그 다음에 XA-100, 그게 이제 아마 B-21에 사용될 겁니다. 레이더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폭격기, 가오리 폭격기. 예, 그런 엔진에 비하면은 이제 힘이 파워가 한 7, 80%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엔진이에요. 저희 그 F-414 엔진이.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엔진이죠. 그래서 2발을 채우는 건데 2발 채우더라도 해롱해롱 한다고요, 사실은 힘이. 그러나 그 정도 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10년 후에도. 또 우리 그 KF-21도 계속해서 전투기 엔진이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지나면 또 새 걸로 교체해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특히 내구성, 또 성능,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전방위적인 고급진 기술의 총 축약이 결국은 이제 탄도탄 다층방어 LSAM과 같은 그것과 함께 이제 KF-21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KF-21이 아시다시피 비행기 자체도 비행기 자체지만 이게 이제 요번에 우리가 레이더가 이렇게 좋아진 게 KF-21 개발하면서 레이더를 개발해가지고 레이더가 좋아지는 바람에 뭐 LSAM도 되고 뭐 천궁도 이제 천궁2로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A사 레이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주 최첨단의 적외선 감지 장치 IRST, 저것도 굉장히 우리 좋다 그러거든요. 저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LSM의 그 탄도 앞에 달려가지고 적외선 영상으로 상대방 물체를 식별하고 가서 때릴 때, 그게 이제 다 적외선 감지랑 관계가 있잖아요. 적외선 센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전자 광학 추적, 네, EOTGP,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채워지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유도 폭탄, 그 다음에 이거를 전자전기, 그라울러 같은 형태로 파생시키는 것, 이런 작업들이 같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제 무기기술, 무기산업,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산의 격이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어든 거예요. 이제 세계 최강 클래스로. 미국 다음의 클래스, 바로 아래. 아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프랑스를 따돌릴 수 있으면, KF-21이 잘 나오면 프랑스 따돌리죠. 우리가 프랑스를 따돌릴 수 있으면은, 2위 한다. 왜냐면은 중국이 무기 수출을 못하고,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국 무기 수출이. 또 중국의 무기 수출이 그 전에 꽤 액수가 있었을 때도 주요 고객이 파키스탄, 미얀마, 뭐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에요. 중국의 무기 수출 못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가 못하게 될 거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그 중에서 특히 동남아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쳐요. 엄청난 자극과 영감을 제공을 하죠. 이 인도 태평양이 신냉전의 미중 대결의 승부처입니다. 여기가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아요. 저 지금 따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데가, 조명시켜 놓은 데가 42억 명이 삽니다. 여기서 만약에 동북아 3강, 한국, 일본, 대만을 빼고 나면 동남아와 인도가 남죠. 그러면 이제 인도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동남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남아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그런 참 중국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이질 않아요.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독일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는 중국 1대1로 공작의 핵심 타겟이었습니다. 1대1로의 최대 투자국 10개국 중에 7개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규모는 거의 1조 달러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100배인가 늘었어요. 예. 이 1조 달러면 이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규모보다 40%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1대1로 투자가 급증한 국가를 꼽아보라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1월 중국의 주도로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포함된 15개국, 아세안 또 나라도 포함돼서 15개국이 중국 주도로 RCEP, 그러니까 Regional,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영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이라는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뭐 일부는 FTA를 뭐 얘기하는데 FTA는 못 갑니다. 네, 서로 합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부 이렇게 예를 들면 농산물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FTA는 당연히 못 갔고요. 그냥 FTA 가보려고 한다라고 표방하는 정도 수준인데 미국은 굉장히 반대했고 기분 나쁜 일이죠. 엄청 기분 나쁜 일인데 이게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다 포함됐고요. 전 유엔 주재 싱가포르 대사 키쇼 마부바니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RCEP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역내 경제 생태계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의 중국 공산당 대변인 같은 소리를. 불과 이게 한 7, 8개월 전이에요, 싱가포르. 참, 이렇게 참 눈치 없나? 이미 우크라 전쟁 터진 다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노골적인 박쥐 노선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동남아의 그런 그 입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브레인입니다. 예, 호앙 타이하라는 브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안 국가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하지 않도록, 나아가 이 같은 선택이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양자택일을 하는 아세안 국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 아니라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일파나 민주당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네. 예,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노골적인 어떤 박쥐 노선, 줄타기 노선을 다 대변하는 소리들이죠. 동남아가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더 심한데, 저는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해가지고 미적된 게, 특히 이제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다. 중국이, 야, 그 한국 애들 말이야, KF-21 개발하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 너희가 돈 지르고 그러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러한 오다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저는 줄곧 가지고 있었어요.